내가 어쨌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이거 이제 납부를 시작을 한 상황이라면은 계약을 내가 깰 수가 없잖아요. 네. 난 이거 계약 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따라가야 되나? 회생 파산에서는 가능합니다. 계약을 깨는 게 회생 파산에서는 네.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찬 변호사이고요. 오늘 유익상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 등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상가나 이제 오피스텔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수익형 리조트, 호텔 이런 거 분양권을 덜컥 계약하셨다가 이거 정말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사실 처리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분양권은 일단 내가 계약은 체결했는데 분양권이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중도금 대출이자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분양권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단계에 따라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금만 납부한 단계, 네. 아니면 뭐 이제 중도금까지 납부한 단계, 네. 요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처리 방법이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뭐 계약금만 납부한 단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계약금을 그냥 포기하고 그렇죠. 계약을 깰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면은 사실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중도금까지 납부한 단계, 그렇죠. 중도금을 뭐 1차부터 6차까지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게 일반적인 건데, 뭐 한 번 내신 경우도 있고 뭐 4-5번 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중도금을 또 대출 받아서 낸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추가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이런 경우 계약을 깨고 싶어도 깰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요걸로 최근에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만 냈을 때는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물론 내가 좀 손실은 있겠지만 어쨌든 중도금까지 이제 납부한 단계에서는 그냥 저 계약금 포기하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민법상 규정에 의하면 뭐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면 이행의 착수다라고 그렇죠. 봐서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깨는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매월 중도금 대출이자도 나가야 되고, 아니면 또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 되면 그거에 대한 상환 부담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 분양권이나 어떤 건물의 가격이,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나마 거기서 이제 맞아요. 마음의 위안이로 될 텐데, 이 가격은 또 가격대로 떨어지고 네. 있다라고 보니 뭐 2중고, 3중고가 되는 상황이겠죠. 내가 어쨌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이거 이제 납부를 시작을 한 상황이라면은 계약을 내가 깰 수가 없잖아요. 네. 난 이거 계약 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따라가야 되나? 회생 파산에서는 가능합니다. 계약을 깨는 게 회생 파산에서는 네.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서는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기책이 없더라도. 그렇죠. 네. 파산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물론 이제 채무자 본인이 행사하는 건 아니고 파산 관제인이 행사하는 거긴 네네. 하지만, 이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이라고 해서, 이제 쌍방 미이행이라는 거는 이 수분양자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네. 이 분양자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등기도 안 해줬고 돈도 안 냈으니까 쌍방이 다 이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해제권이니까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회생 절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회생은 아니고 일반 회생 절차에서. 일반 회생 절차에서는 이제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관리인한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개인 회생에서는 사실 이런 권리가 없기는 한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서 업무를 많이 처리를 하는 편이죠. 그럼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유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이제 채권자로 들어가겠죠. 채권자로 들어가면 이제 시행사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 이제 개인회생 채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들도 채권자로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잔금 대출까지 같이 묶어서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대출금을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수를 하려면은 사실상 이 계약이 깨져야만 중도금 대출 나간 거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시행사들한테도 이제 이 계약을 깨게끔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게 개인회생이 들어
들어간 상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쉽지 상황이기 않죠. 때문에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않지만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저희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계약 해지. 저희가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한 최소 10여 건 이상의 이런 건들을 진행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행사에서 계약을 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파산을 하게 되면은 해제권을 인정해준다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투자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네, 이분들 네, 투자인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좀 여윳돈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좀 소득이 이제 높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사실 파산 고려하는 게 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산으로 이거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근데 1년 전쯤에 네네. 월소득 한 400만 원 이상 네. 되시는 분인데 네. 파산으로 또 처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봐야 돼요. 분양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도 있어가지고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제 우선적으로 회생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분양권에 엄청 물렸는데 이 분양권만 만약에 다 날리면 재산이 더 많은 분들 그러면 사실은 분양권만 다 정리를 하면은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회생해서 매월 소득으로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갖고 있는 재산이나 돈을 통해서 그냥 나머지 채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양권만 잘 정리해주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소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파산으로 처리한 케이스가 있었고 사실 이 케이스가 좀 재밌는 게 의정부지방법원이었는데 판사님이 사실 사건 기각하려고 했어요. 기각하시려고 신문길도 소환해가지고 제가 거기 직접 갔었는데 직접 소득이 있으니까 이거 회생으로 1번 회생했어야지 왜 지금 파산했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말씀들 좀 설명을 드리고 의견서 써서 내고 했더니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시면서 파산 절차를 설득하셨군요. 그 변호사로서 굉장히 쾌감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요. 그렇게 이제 또 진행됐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은 뭐 계약금이 됐든 중도금을 지금 뭐 납부한 상황이 됐든 간에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되면 그에 따라서 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같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양 대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돈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일체로 회생 절차나 이제 파산 절차에 태워가지고 사실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절차에서 말씀드리면 뭐 위약금이 상당 부분 발생하지만 또 일정 액수는 사실은 이 계약금을 또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조항도 있다 보니까 비납부한 계약금에서 어느 정도 좀 충당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면 대부분은 이제 다 처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내가 분양권 계약 체결했는데 요걸 좀 계약 해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중도금 뭐 대출 이자가 또 감당이 안 된다든가 이게 어쨌든 수습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좀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